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렉트로닉 데스크탑 중에 맥스웰 2D를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일렉트로닉 데스크탑을 열고요. 그렇죠. 요거를 참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던 것 중이었는데 프로젝트 하나 더 추가해서 요거 지금 하고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맨 처음에 여시면, 그렇죠? 맨 처음에 여시면 요 프로젝트라 그래서 하나가 뜰 겁니다. 그렇죠? 프로젝트라고 해서 하나가 뜰 거고, 프로젝트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상태에서 맥스웰 2D를 여기에 그 처음에 데스크탑에 있는 요 메뉴에서 맥스웰 2D, 3D 아니고요. 일단 2D, 3D는 이제 모터나 이런 쪽에서 주로 많이 쓰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 소자 레벨이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D를 하겠습니다. 3D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걸려 가지고 2D부터 2D만 하겠습니다. 맥스웰 2D를 클릭하시면 여기 인제 오른쪽에 여기에 빈 칸이 뜨고요. 여기에는 좌표 축하고 플레인하고 리스트. 플레인은 뭐 XY, YZ, Z XG, YZ인데 이게 2 차원 평면이다 보니까 Z축은 없는 거죠. 그쵸. XY 평면만 있습니다. 고게 지금 요거를 맥스웰 2D를 선택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요. 잠시만요. 그다음에 이 맥스웰 2D를 선택한 다음에 보면 이 맥스웰 2D 디자인 마그네토스태틱이라는 게 뜹니다. 마그네토스태틱은 그러니까 이 맥스웰 2D나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맥스웰 이퀘이션 봤지만 자속에 관련된 식들이 많죠. 그래서 맥스웰 2D 디자인에서 우리는 모터나 요걸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 마그네틱은 안 다룹니다. 물론 이제 뭐 필요한 곳에는 다뤄야 되지만 요 수업에서는 일렉트로스태틱만 다루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보면 솔루션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솔루션 타입은 내가 어떤 걸 하겠느냐. 그래서 지오메트리 모드는 원통형이면은 뭐 실린드리칼로 하면 되는데 그냥 카티시안 XY 평면에서 하고 마그네토스태틱이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일렉트릭은 일렉트로스태틱, AC 컨덕션, DC 컨덕션. DC 컨덕션은 우리가 이제 워크벤치에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일렉트로스태틱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비저항이 굉장히 큰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것에서 시뮬레이션이 안 됐는데 여기서 DC 컨덕션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건 안 되는데 안에 전압이 걸리는 것들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로스태틱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마그네토스태틱에서 일렉트로스태틱. 그래서 이 마그네토스태틱에서 솔루션 타입을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요 마그네토스태틱을 일렉트로스태틱으로 바꾸시면, 그죠? 일렉트로스태틱으로 바꾸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일렉트로스태틱. 그래서 요 단계까지 오시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일렉트로스태틱. 요 일렉트로스태틱을 가지고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 일단 메뉴를 한번 봐야 됩니다. 메뉴를 보시면 요 메뉴가 쭉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맥스웰에서 선택을 했잖아요. 밑에 보면 탭이 요 위에는 이제 메뉴가 이렇게 있고 탭이 데스크탑, 여기 데스크탑, 뷰, 드로우 다 하나인데요. 모델, 시뮬레이션, 리졸트, 오토메이션, 앤시스 미너바, 러닝 앤 서포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메뉴를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데스크탑을 아까 맨 처음에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맨 앞단에서 애널리시스 타입을 설정하거나 그다음에 뭐 세이브를 하거나 그렇죠? 세이브 앳을 하거나 그런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거치는 거고요. 다음에 뷰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저게 뭐야 확대나 펜 이거 움직이는 거나 로테이트는 여기서는 크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3차원 공간이 아니어서 그래도 되긴 하네요. 어머나. 근데 그다음에 어떻게 보니 뷰에서 오리엔트에서 톱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톱. 어머나. 아닌데. 바텀. 라이트. 레프트. XY평을 봐야 되는데. 프론트. 프론트네. 프론트로 하시면 됩니다. 로테이션 되고 아이고 프론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오리엔트에서 보셨고 뭐 이런 것들은 있고요. 드로우는 인제 펜 로테이트인데 쭉 있고 fit all은 인제 우리가 그린 거 다 한눈에 들어오는 거고 요게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CAD에 답니다. 2차원이다 보니까 CAD를 그리는 게 굉장히 복잡하거나 그러죠. 3차원으로 그리면 이제 복잡한데 이거 보시다시피 요렇게 그리는 걸 보니까 별로 안 좋죠. 안 좋은데 이쪽은 무슨 뭐 의자를 그리거나 뭐 자동차를 그리는 거나 하는 것처럼 CAD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할 게 이거예요. 따당. 요겁니다.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바깥의 공간. 그러니까 네모 4 개죠. 네모 4 개고 나중에 인제 복잡한 거를 할 텐데 보세요. 요거는 인제 실리콘이고 그다음에 요거 하나 소스 드레인인데 비슷하게 여기서 인제 반도체까지는 안 됩니다. 근데 대신에 메탈 3 개. 하나, 둘, 셋. 알루미늄 3 개. 그다음에 요거 실리콘. 그다음에 실리콘 옥사이드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해서 요 안에서 그 전기 분포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반도체 구조도 이차원 평면이니까 뭐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요거 그리는 거니까. 그쵸? 뭐 네모 하나, 둘, 셋 여기 양쪽에 하나씩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어디 가졌지? 그래서 여기 뷰는 보셨고 드로우도 뭐 크게 그릴 게 별로 없다. 모델하고 시뮬레이션은 인제 모델은 여기서도 보시면 애널라이즈 하나, 그죠? 애널라이즈 하나 이었고요. 이 분석. 시뮬레이션은 이 validate라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다 나중에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다 제대로 됐냐 그러면 validate를 치면 디자인 세팅 오케이, 3D 모델 오케이, 바운더리 익사이팅 파라미터 메시 다 오케이입니다라고 얘가 확인해 주는 거고요. 애널라이즈 all은 이거 다 그냥 분석해라. 그런 거. 그래서 실제로 2차원 평면에서 얘네들이 그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드로우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워크벤치에서 썼던 거랑 좀 비슷한데 얼마나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드로우의 제일 중요한 게 얘입니다. 얘. 그렇죠? 얘가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그 덩어리를 잡을 때, 솔리드를 잡을 때, 면을 잡을 때, 모서리를 잡을 때, 그다음에 vertex 꼭지점 잡을 때, 멀티는 다양하게 잡을 때인데요.
오브젝트나 페이스를 잡거나 엣지를 잡을 때 요걸 지정해 주셔야 제대로 잡힙니다. 그렇죠? 앤시스 워크벤치에는 밑에 그 노드도 잡는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맨 오른쪽에 보면 Learning and Support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보면 미네르바 스쿨에 뭐 하는 거고요. Learning and Support를 보시면 NCC Innovation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Electrostatic Material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클릭하시면 다 러닝 허브는 아마 이게 돈 내야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유료가 있고 어디는 무료가 있는데 쭉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노퍼스폰 뉴3 레버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NCS를 배우셨을 때 요거는 NCS 노리지 허브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글도 있던데 한국 사람들이 있는 것도 러닝 허브는 인사이드 NCS 브라우즈 코스에서 이게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부분이죠. 일렉트로닉스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십사 하신 게 요거 그렇죠? 요거고 마그네토스태틱 나중에 자성체 하실 분들 이 부분도 보시면 좋겠다. 뭐 대부분은 다 안테나나 뭐 트랜스미션 신호 처리랑 그래서 좀 거리가 있고요. 관련 있는 부분도 뭐 이런 거 아이스팩이나 이런 건 관련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찾아볼 수밖에 없는 HFSS도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오메트리를 그릴 겁니다. 여기 드로우 지오메트리 2D CAD에서 셀렉트 오브젝트죠. 드로우 그렇죠? 그래서 2D CAD에서 셀렉트해서 뭐 이 부분을 잘 해야 나중에 보시면은 어, 요 오브젝트나 이런 걸 할 때 투비캐드는 필요 없고요. 셀렉트로 그래서 오브젝트나 페이스나 엣지나 벌텍스나 잡아야 될 때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CAD 작업을 하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모형을 그리거나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유니트입니다. 그쵸? 이게 밀리미터인지 마이크로미터인지 다 다양하기 때문에 밀리미터고 여기서 드로우에서 보시면 유니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쵸? 유니트는 디폴트가 밀리미터인데요. 밑에 나노미터도 있고 피코미터도 있고 마이크로미터도 있고 위로 가면 뭐 센티미터, 밀, 킬로미터까지 있네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미터가 뭔가 맨 위에 있나? 센티미터, 데시미터 어쨌든 있네 미터 그렇죠? 근데 우리는 크기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이 UM이라고 써 있습니다. 마이크로미터 UM 오케이 그죠? 그래서 UM이라고 써 있는데 마이크로미터에 마이크로짜리가 이 그리스 로마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꾸고 써야 되니까 유자는 이제 영문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UM으로 많이 씁니다. 뭐 공식적인 문서에서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간에 공식적인 문서에 써도 알아들어 먹을 만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많이 쓰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고 공식적인 문서에 마이크로미터를 쓰는 게 좋죠. 근데 잠깐 글자도 옛날에는 많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UM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UM으로 쓰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2D 샌드위치 옥사이드를 실제로 우리가 그릴 겁니다. 앞에 미리 해놓은 거는 대략 이런 모양으로 그릴 텐데요. 이거를 먼저 맨 처음에다가 해놔야 되겠는데, 어, 그냥 미리 놓고, 그래서 2D 옥사이드 구조는 뭐 굉장히 간단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하나가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바깥의 테두리는 사실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이 시뮬레이션이 워크벤치에서는 어디까지 시뮬레이션 할까요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이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자와는 이제 바깥으로도 삐져나가잖아요. 원래 그 물질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네들은 공간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공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공간입니다. 공간. 그래서 이쪽 영어로는 요 안에 이제 진공 상태로 가정하고요. 안에만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렇죠? 안에만 시뮬레이션 하고 여기는 알루미늄. 여기도 알루미늄. 그러니까 도체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2D 옥사이드 산화물에서 알루미늄. 산화물 옥사이드에서 전기장의 형성이 어떻게 되고 electronic flux density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나중에 앞에서 볼게요. 얘네가 여기서 가해진 게이트에 가해진 전압이 이쪽에 P타입 세미컨덕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홀 캐리어나 일렉트론 캐리어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 돈 주고 사는 것 빼놓고는 그런 건 없고요. 돈 주고 사는 건 너무 비싸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못 해보니까 기본적인 틀들만 아시면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가된 전압이 여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게 밑에 있는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알루미늄이고요. 얘네는 옥사이드 아니면 나이트라이드. 그러니까 유전체. 유전체는 도체죠. 유전체의 제품인 게 SiO2, 그다음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이런 건데 이런 거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기를 안 통합니다. 전류가 안 흐릅니다. 비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 흐르고 대신에 전압은 걸립니다. 그래야 그쪽에 신호가 섞이지 않고 얘네들 사이에서 하게 되는 거죠. 전압이 인가 게이트 일렉트로드를 통해서 전압이 인가가 되고 그 전압이 인가가 되어야 불파가 되네. interesting. 어쨌든 그래서 이 구조를 갖게 되고 알루미늄은 전극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유전체 다이렉트릭 매트리얼.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류는 안 통하고 전압은 인가시켜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실리콘 옥사이드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들이 많이 쓰이고 그 게이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 찾아보세요. 하프늄 옥사이드 뭐 게이트 옥사이드나 뭐 이런 옥사이드 많이 쓰이고 앞에서 유전 상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유전 상수가 큰 물질이야 돼요. 저기 어디에서 게이트 옥사이드를 쓴다면. 근데 대신에 그 왜 위층에서
요거 신호랑 요 신호, 위의 알루미늄 신호와 아래 알루미늄 신호가 섞이지 않으려면 이 유전체는 낮은 유전상수로 가져야 돼. 유전율로 가져야 돼. low K. 여기서 K가 입실론 R입니다. 상대 입실론. 두 개 다 쓰는 것 같아요. K도 쓰고 입실론 R도 쓰고. 그래서 그냥 부를 때 high K, low K 그러면 유전상수 입실론 R이 큰 거, 작은 거. 그렇죠. 그래서 두 개 다 필요합니다. 근데 두 개 다 필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레전. 리전은 vacuum. 진공입니다, 진공.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왜냐면 이게 계속 무한대로 가면 에러가 나니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려 가지고 여기다 전압 인가해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우를 해야 되겠죠. 사각형 3개, 3개, 4개 그리는 거예요. 리전까지. 리전은 또 그리지도 않아요. 일단 요거를 마이크로미터로 맞추고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 최종은 요거고요. 요거는 이제 길이 바꾸는 거 하나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쵸? 이게 0.5 마이크론. 10개가 1 마이크론. 요 스케일에서 그거는 뭐 줌에서 관리하시면 되죠. 0.5 마이크로 그러니까 1 마이크로 요 한 칸이 0.1 마이크로 지금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마이크로 0.1 마이크로 상자 3개, 네모 3개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했던 거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따당 여기 맥스웰 2D 디자인 더블 클릭 왼쪽이요. 따당하시면 이게 나오고 이게 지금 1 마이크로, 2 마이크로잖아요. 그러면 뭐 확대를 좀 더 이게 스크롤 바가 있으면은 좋은데 제가 이게 스크롤 바가 없는 거여서 네 이렇게 하고 요게 2 마이크로까지 맞습니다. 0.5 마이크로죠. 요거 0.5 마이크로니까 요 상태로 그냥 그럼 이게 0.1이지. 이 두 칸이 0.1이네요. 요건가? 근데 이게 지금 두 칸이 0.5입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요렇게 여기다 그리면 좌측 하단에 마이너스 0.5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안 보는 또 뭐가 있어 가지고 여기 좌측 하단 보세요. 좌측 하단. 그쵸? 네.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x를 이렇게 딱 놓으면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0.1이라는 얘기는 제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릴 거거든요. 그러면 dx는 1이고 dy는 0.1이고 z 이렇게 그리면 rectangle 사각형 하나 그려지고 vacuum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그걸 3개를 그리는 거예요. 둘, 셋. 다 그린 다음에 레저는 설정할 거기 때문에 레저는 아직 설정합니다. 하나, 둘, 3개가 그려지죠. 그래서 1 마이크로, 0.1 마이크로짜리 3개를 그리면 하나, 둘, 3개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도형 변경을 할 텐데요. 먼저 다음 페이지 보니까 색깔 변경이 있었는데 색깔 변경을 박스가 다 다르니까 모양이 그죠? 여기에서 이게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은 물질 같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가운데 것만 다르잖아요. 가운데 거 클릭하면 좌측 하단에 요 박스에 대한 좌측 하단에 프로퍼티 성질이 나옵니다. 성질의 컬러를 뭐 노란색이면 노란색, 뭐 하얀색이면 하얀색을 좀 그러면은 얘만 다르구나 이런 게 딱 보이죠.
해서 여기까지 보시면 음 뭐 일단은 요렇게 하면 요게 그리고 인제 다 vacuum으로 돼 있으니까 네. 음 vacuum으로 돼 있으 재료 변경 필요한데 재료 변경이 어디 갔지? 잠시만요. 재료 지정이 일로 와야 되겠네. 색깔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다 vacuum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색깔은 바꿨고 vacuum 지정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정해 놓은 거예요. vacuum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 거랑 아래 거는 알루미늄으로 지정해야 되고 요건 가운데 거는 저기 뭘로 지정해야 되죠? SiO2. 나중에 길이 변경한 다음에 해 가지고 좀 차이가 있더라도 요 정도는 해서 보시면 지정할 때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하시면 Assign Material이 나와요. 또는 요게 클릭했으면 요쪽에 쭉 보시면 여기 회색빛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rectangle 3 이에요. 그렇죠? 이거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요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볼로 해도 Assign Material. Assign Material vacuum인데 얘는 알루미늄으로. sys 라이브러리는 이제 요 안에 있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측 하단에 이게 왜 또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든 확인이든 하여튼 거예요. 그럼 얘가 rectangle 3는 이제 알루미늄이 돼요. rectangle 1 얘도 알루미늄이죠. material 쭉 맨 위로 올라가서 프로젝트 하면은 뭐 삐릭 소리가 나는데요. 그 밑에는 sys 라이브러리라는 소리가 안 납니다. bulk conductivity 단위는 아마 여기 보시면 뭐 단위가 conductivity 단위가 뭐지? 디멘 지멘포 밑에 했던 것 같아요. 유니트에 보시면 아 유니트의 기본 단위들이 어디가 있었는데 나중에 기억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딨더라? 하여간에 어디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단위들이 음 아니고 유니트는 마이크로메터라고 하여간에 나중에 기회되면 다시 모델인가? 아니고 시뮬레이션도 아니고 모델도 아니고 아하. 잠시만요. 신경 쓰이니까 또 계속 그러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 데이터베이스고요. 단위는 나중에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값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료 지정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재료 지정이 완성이 되면 근데 해 봤더니 나 이제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밑에는 좀 큰 것 같고 그래서 밑에 도형을 쪼금 늘리고 싶다. 가만 있어 봐. 재료 지정이 두 번째로 있는데. 어 어쨌든 재료 지정하면 요렇게 바뀐다는 거죠. 재료 지정 1 번하고 2 번하고 죄송합니다. 재료 지정 2 번.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파워포인트 다 붙여져 가지고 가 있을 겁니다. 도형 변경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지웠다가 새로 그리는 게 제일 간단해요. 사각형 그리는데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뭐 도형 변경을 하긴 해야 되니까 얘를 클릭하고 여기에 보시면 얘가 rectangle 1 이에요. 여기 create region이라는 게 rectangle 1 인데 얘죠, 얘. 얘를 딱 잡으면 여기 보면 회색빛이 있어요. create region을 딱 rectangle을
잡는 순간 좌측 하단에 프로퍼티 여기서 직접 고치셔도 되고요. 그렇죠? 여기서 직접 고치셔도 되고 길이를 2 마이크로로 늘리려고 그래요.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을 따다 하시면 이게 똑같은 게 뜹니다. 그래서 포지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0.5니까 1로 엔터 치시면 아직 안 늘어났네. 적용 한번 해 볼까요? 그럼 얘가 이쪽 맨 끝에 있는 처음에 점 그렸던 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X 사이즈, X 방향 크기가 지금 1이었는데 2로 늘리려고 그러는 거네. 적용. Y 사이즈는 안 봐. 그럼 요렇게 샌드위치 구조가 밑에가 좀 더 넓게 할 수가 있는데요. 지우고 사각형 새로 그리는 것도 괜찮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인제 샌드위치 구조가 얘는 여전히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CO2, 알루미늄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형 변경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전을 설정해 줘야 돼요. 레전. 레전은 드로우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create region. 모든 방향으로 다 똑같이 해 주는데 우리는 사실 일렉트로스태틱이라 그냥 얘네만 직접 해도 됩니다. 0으로 해도 돼요. 근데 뭐 0으로 하긴 좀 그러니까 0으로 할까요 진짜? 오케이 하면 그럼 얘를 딱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데 0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웁시다. 레전을 다시 지우고 레전을 0으로 할 수도 있고 퍼센트 인디비주얼 디렉션 하면 올 디렉션으로 그러면은 X 방향 크기는 제일 큰 거에 맞추고 Y 방향 크기는 제일 큰 거에 맞춥니다. X 후퇴할 필요가 없는데 X는 25% 마이너스 X도 전체 길이의 25% Y는 50%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 디렉션에서 오케이를 하면 얘가 좀 예. 마우스가 있는데 지금 안 되겠다. 줌업, 줌업. 그러면은 얘가 레전이 바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걔는 당연히 진공이겠죠. 요 가운데 거 렉탱글은 아직 재료 지정을 안 했네. 얘는 SiO2로. SiO2는 실리콘 옥사이드죠.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그렇죠? 다이옥사이드는 유전상수가 4고요. 상대 유전상수가. 거기다가 입실론 제로 곱해야 이제 유전율이 될 테고 벌크 컨덕티비티가 0입니다. 그렇죠? 컨덕티비티가 0이라는 얘기는 레지스티비티는 무한대라는 얘기죠. 그때 10의 15승도 되고 그래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따당 하고 클릭하면 여기는 이제 유전상수하고 컨덕티비티가 들어가는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0으로 해도 되는데요. 혹시 나중에 모르니까 그냥 이런 상태로만 두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를 클릭하시면 definition은 이제 필요 없어요. 잘 안 보니까. 보시고 우리가 일단 모델은 이제 그려 놓은 거죠. 바운더리도 사실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고 이제 excitation. excitation은 이름이 그래서 그렇지 전압 감입니다. 그다음에 파라미터는 복잡하게 안 가고 메쉬하고 그다음에 분석하는 끝입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바운더리 컨디션, 저 전압 주는 거, 하나는 0볼트, 하나는 몇 볼트, 그것도 뭐 금방 주죠. 그다음 메쉬하는 거, 그다음에 분석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뭔지를 보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